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파라과이와 볼리비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49위의 파라과이입니다. 볼리비아를 홈에서 만나는 일정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볼리비아를 홈에서 만나는 일정에서는 약점인 공격력이 개선되는 모습인데 2013년 이후 10년 동안 볼리비아를 홈에서 만나는 경기에서는 매 경기 멀티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볼리비아가 상당히 원정에서 약하긴 한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파라과이가 생각보다는 볼리비아와의 상성에 앞서는 상황인 듯합니다. 결정자는 실바, 곤잘레스, 발데스, 오티즈, 곤잘레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83위의 볼리비아입니다. 홈 2점을 가진 상황에서도 전패를 기록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홈 2점만 맞고 안일하게 경기를 하다가 패하고 있거나 상대가 볼리비아 홈에 적응이 되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늘 볼리비아의 약점이었던 원정에서의 난조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기적일 듯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빈공에 시달리는 파라과이에게도 멀티골을 매번 내주고 있는 페이스입니다. 결정자는 베자라노, 라말로, 저스티니아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빈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나 생각보다 홈에서 볼리비아를 만나는 일정에서는 다득점을 꽤 쉽게 만드는 페이스입니다. 볼리비아가 홈에서도 이제는 힘을 쓰고 있지 못한데 원정에서도 반전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요. 파라과이가 생각보다는 쉽게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에콰도르와 콜롬비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42의 에콰도르입니다. 콜롬비아를 상대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 3번의 매치에서도 1승 1무 1패로 제법 전적이 괜찮은 수준이고 월드컵 예선에서는 6대1이라는 참사급 스코어로 콜롬비아를 울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에콰도르의 끈끈함으로 콜롬비아의 공격을 최소화시켜버리는 무브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물론 발렌시아가 침묵하면 공격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극복하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결정자는 멘데스, 에스트라다, 에스투피난, 플라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17위의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의 승리를 아주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컵이나 지난 경기에서도 반칙 문제 때문에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모습이었는데 우루과이전에서도 골키퍼의 퇴장이 아니었더라면 2대1로 승리를 그대로 굳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에콰도르를 상대로는 생각보다 쓰리톱이 부진하고 있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결정자는 오스피나, 팔카오, 미나, 메디나, 쿼드라도, 레르마, 바르가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콜롬비아가 전력에서는 앞선다고 해도 생각보다 에콰도르를 상대로는 고전했던 데다가 반칙 문제 때문에 지키는 능력은 냉정하게 좋지 못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생각보다 에콰도르가 최근에는 콜롬비아를 상대로 잘해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고지대에 위치한 홈발이 있습니다. 2.5 언더 양상을 1순위로 추천하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우루과이와 브라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16위의 우루과이입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에콰도르, 콜롬비아를 상대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물론 해당 두 경기는 원정이었다는 점을 감안하기는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비엘사 체제에서의 연승이 끊기자마자 하락세라는 점은 상당히 아쉬울 것인데 물론 여전히 발베르데를 주축으로 한 미드필더, 수비의 견고함과 활동량은 제법 괜찮은 편인데 아직 누네스가 원조 에이스들과 비교하면 활약이 아쉽다는 점이 걸립니다. 결정자는 무슬레라, 고딘, 카세레스, 히메네스, 베시노, 벤탄쿠르, 수아레즈, 카바니, 토레이라, 쿠아테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3위의 브라질입니다. 브라질도 생각보다는 공격수들이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이마르는 여전히 포인트 생산에 성공하면서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다만 볼리비아를 홈에서 맞이한 경기를 제외하면 최근 두 경기에서는 수비수들이 넣은 골을 제외하면 득점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남미 특유의 견고한 수비를 자랑하는 팀들을 잘 공략하는 느낌은 아닌 상태입니다. 결정자는 밀리탕, 파케타, 실바, 알베스, 하피냐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루과이나 브라질이나 공격수들의 활약상이 생각보다는 좋지 못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브라질이 더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낫기는 하나 일단 오픈 플레이에서 생각보다 남미 국가들 특유의 견고한 수비를 잘 공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5 언더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루와 아르헨티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21위의 페루입니다. 강호들을 상대할 때는 그냥 4-4-2로 90분 내내 잠그기에 들어가는 편입니다. 애초에 노장 게레로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 페루의 전력상 아르헨티나를 상대할 때에는 그렇게 나오는 게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브라질을 상대할 때의 두 줄 수비에 브라질 공격수들도 고전하는 등 수비적인 효과가 좋았다는 점은 고평가를 해줄 수 있을 듯합니다. 결정자는 쿠에바, 플로레스, 라파둘라, 에스큐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1위의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도 페루를 상대로는 지난 월드컵 예선에서도 제법 고전하긴 했습니다. 역시 수비는 문제가 아니었지만 상대의 끈끈함에 득점력이 생각보다 특출나게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메시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공격진의 조합은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고 아무리 고전한다고 해도 한 골을 넣으면 그대로 경기를 가져올 수 있을 전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결정자는 리산드로 디발라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페루가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등 강호들을 수비로 잘 묶어낸다고 해도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르헨티나가 다득점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한 골을 넣고 그대로 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전력과 안정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승리 기대할 것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